안녕하세요, 창북중학생 여러분. 오늘은 체육선택에서 농구 경기로 배려와 협동 배우기 반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수업이에요. 수업은 방금 전 시간에 우리 진행을 했었죠. 방금 전 배운 거를 이번 PPT에서 짧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다 복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차 시부터 7차 시까지 굉장히 많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 함께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퀴즈로 점검하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첫 번째 시간에 수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웠는지 기억이 날까요?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동작들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푸싱 크로스오버였어요. 푸싱 크로스오버는 수비수를 등지는 동작이었죠. 두 번째로는 인앤아웃 드리블이라고 해서 수비수를 속이기 위한 동작으로 인 쪽으로, 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아웃으로 다시 드리블을 하면서 방향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푸싱 크로스오버랑 인앤아웃 드리블은 다 수비 범위를 벗어나기 위한 동작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는 시프트랑 시저 스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비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작으로 영상을 봤으면 알겠지만 대부분 먼 거리에서 슛을 하기 전에 나오는 동작들이었죠. 3점 슛을 할 때 특히 많이 보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웠던 것은 푸싱 크로스오버였어요. 우리가 본 영상을 캡처해서 여기에 첨부해 놨는데요. 푸싱 크로스오버는 수비수로부터 공을 보호하고 또 수비수를 등져서 다음 스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크로스 스텝과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평 그립으로 공을 반대편까지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제 파운딩을 할 때는 캐치 없이 캐치를 하지 않습니다. 캐치 없이 반대발 바깥쪽에 파운딩을 해서 크로스 스텝을 하면서 수비수를 등져서 수비수가 공을 뺏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으로 막아주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앤 아웃 드리블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방금 전 푸싱 크로스오버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명확히 있었어요. 둘 다 수비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비수를 속이기 위한 어쩌면 그런 동작임과 동시에 캐치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대신에 방금 전 푸싱 크로스오버는 파운딩 한 후에 공을 드래그하는 길이가 길었었죠. 길었던 반면에 인앤아웃 드리블은 파운딩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공을 짧게만 드래그해준다고 했었어요. 파운딩 후에 공을 몸통 가운데까지 짧게 드래그 한 다음에 바로 방향 전환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아웃 방향으로 파운딩 하기 전 인 방향으로 스텝을 밟고 또 인 방향으로 시선을 주면 수비수가 인 방향으로 수비를 하러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 드리블을 할 때는 스텝이 꼭 함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시프트 앤 시저 스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영상을 통해 봤듯이 수비 범위인 수비수 두 팔과 두 발이 닿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비수의 스텝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돌파라고 해요. 그 돌파를 할 때, 시저 스텝을 할 때는 양발의 간격이 넓어야지 수비를 돌파하기 수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시프트의 경우는 수평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스텝으로 옆으로 이동할 때 시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 스텝, 시저 스텝은 양발이 엇갈리게 위치하는 스텝으로 뒷발이 먼저 코트에 닿고 나서 앞발이 이렇게 닿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발 간격이 넓어야 수비를 돌파하기 수월하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래요. 다음으로는 1에서 7차시 수업을 복습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걸 배웠는지 다음 이모티콘으로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에서 첫 번째 1, 2차 시에는 어떤 걸 배웠었냐면요. 우리가 역사랑 규칙을 배웠어요. 2차 시의 경우는 우리가 오프라인 등교 수업으로 다른 걸 했었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농구를 해봤었고요. 1차 시, 3차 시에는 역사랑 규칙을 배웠는데요. 5대5 농구 규칙과 3대3 농구 규칙도 따로 배웠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손이 공에 닿고 있는데 캐치. 4, 5차 시에 걸쳐서 캐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모티콘을 보면은 공을 튕기고 있죠. 드리블과 그 드리블 사용해서 방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뭘 배웠을까요? 오늘 수업 전 시간에 슛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레이업 슛과 그냥 기본 슛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각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농구의 역사와 규칙에서 농구의 역사 부분을 가장 먼저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에 서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갑자기 이분의 사진이 왜 등장했을까? 네, 맞아. 이분은 농구의 창시자예요. 농구의 창시자 성함이 어떻게 됐었죠? 5글자였는데. 네, 기억나는 사람은 알겠지만 네이스미스였습니다. 네이스미스라는 사람이었고 이분이 가장 맨 처음에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떤 걸 골대로 사용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처럼 제대로 된 골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떤 걸 대체로 사용을 했었는데 복숭아 바구니를 골대로 사용해서 경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의 기본적인 걸 되짚어보자면 최대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입니다. 5명인데 여기서 최대라고 사용된 거는 중간에 퇴장당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5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팀이 겨루는 건데 상대팀이 득점하는 것을 막으면서 더 많이 득점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구의 규칙을 간단하게 되짚어 볼게요. 농구 경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한국 성인을 기준으로, 한국 성인 경기를 기준으로 하면 10분씩 4쿼터로 총 40분간 진행됩니다. 경기가 종료된 시점에 더 많이 득점한 팀이 승리하는 건 축구랑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공격할 때 혹시 파울을 당하면 공격팀 선수는 수비팀 선수 방해 없이 슈팅할 수 있는 자유투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이올레이션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올레이션은 규칙 위반을 의미합니다. 규칙 위반을 하게 되면 공 소유권이 바뀌게 된다고 알고 있죠. 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블 드리블. 더블 드리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리블을 한 다음에 공을 잡은 다음에 다시 드리블 하는 거예요. 드리블 후에 공을 잡은 다음에는 패스를 하든지 슛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시 드리블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트래블링. 트래블링은 공을 캐치한 후에 스텝을 3번 이상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상으로는 공을 캐치한 후에는 스텝을 딱 2번만 밟을 수 있는데 3번부터는 트래블링이라고 해서 규칙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초 룰, 8초 룰, 24초 룰이라고 해서 3가지 숫자에 관련된 룰이 있었는데요. 3초 룰은 상대팀의 공격 제한 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 제한 구역, 혹시 코트 사진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정사각형 부분이 보이죠? 골대의 정사각형 부분, 그 부분이 공격 제한 구역이에요. 그 구역에서 3초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 8초 룰. 공격팀은 공수가 전환됐을 때 8초 이내에 상대팀 코트로 넘어가야 해요. 그리고 24초 룰. 공격팀은 24초 이내에 슛을 시도해야 합니다. 24초 이내에 링을 한 번 정도는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100코트 룰. 공격팀이 상대 코트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다시 백코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 코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거나 혹은 그쪽으로 드리블을 해서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개인 파울이 5개 이상이면 경기를 뛸 수 없고 심판에게 과도한 항의를 하는 것을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포츠 퍼슨십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파울 같은 경우 몸싸움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유파울이라고 한다는 것 등을 배웠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5대5와 3대3 농구 규칙이 조금 달랐던 것도 기억하죠. 4, 5차 시에는 캐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야구와 미식축구, 축구의 골키퍼 등 캐치를 하게 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스포츠랑 달리 농구는 캐치가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모든 공격의 시작입니다. 주로 득점을 하기 위해 공격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겠죠. 5차 시에는 캐치 리듬이 드래그 한 박자, 그리고 홉스텝 캐치 한 박자, 총 2박자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고요. 슈팅 가능한 셋업 자세는 첫 번째, 골대의 방향 확인. 두 번째, 골대 정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스텝. 그리고 세 번째, 코트의 2발 착지. 네 번째, 공 캐치.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5, 6차 시에는 드리블과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5차 시 두 번째 시간에 드리블에 대해 배우고 6차 시에는 드리블을 하면서 방향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드리블이란
공을 바닥에 튀기며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 즉 공격을 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는 걸 의미하고요. 드리블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컨트롤과 파운딩을 합한 동작이 드리블이라고 했는데요. 컨트롤은 공을 파운딩한 위치까지 가져가는 것, 그리고 파운딩은 원하는 위치에서 공을 튕기는 것을 파운딩이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것, 드리블을 할 때 항상 손목의 스냅을 활용해서 회전을 주면서 실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팔 전체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 전환에 대해 배우면서는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배웠었습니다. V자 모양으로 파운딩해서 방향 전환하는 드리블이었죠.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슛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캐치와 드리블만 할 줄 알면은 농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겠죠. 슛을 할 줄 알아야 득점을 해서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슛과 레이업 슛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업 슛이었어요. 수비가 없는 속공 상황에서 가장 쉽게 득점하는 거. 왼쪽 그림에 나오는 게 바로 레이업 슛이거든요. 손으로 공을 들어 올려서 선수가 어디까지 가요? 링 바로 앞까지 가죠. 링 위에 올려놓는 듯이 이렇게 팔만 뻗어서 공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거라서 다른 슛에 비해서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슛은 먼 거리에서 2점 슛 혹은 3점 슛 라인 밖에서 공을 던져넣는 슛으로 팔꿈치랑 손목이 90도 유지한 상태로 공을 캐치한 다음에 팔꿈치를 점점 펴주면서 공을 릴리스 해주면 이게 기본 슛이 된다고 했었죠. 이때 무릎을 사용하면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 힘으로만 하면 3점 슛은 넣기 힘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농구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퀴즈로 확인해 볼 텐데요. 총 10문제로 각 차시에서 배운 게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퀴즈를 다 풀고 나서 바로바로 정답도 알려주거든요. 한 문제당 10점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몇 점을 맞췄는지 이따가 답변으로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농구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은? 자, 객관식인데요. 딱 5초 주도록 할게요. 5, 4, 3, 2, 1. 네, 자, 정답은 그렇죠. 3번 네이스미스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퀴즈로 풀었기 때문에 1번은 다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마이클 조던이랑 스테판 커리는 누구예요? 네,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뛰었던 전설적인 선수고 2번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골대는? 여기서 그 사람은 방금 전 문제의 답변인 네이스미스입니다. 1번 귤 바구니, 2번 복숭아 바구니, 3번 토마토 바구니, 4번 어부의 그물. 5, 4, 3, 2, 1. 네, 복숭아 바구니죠. 자, 이번엔 농구 규칙 파트입니다. 농구 경기 시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5분씩 4쿼터, 10분씩 4쿼터, 15분씩 2쿼터, 10분씩 2쿼터. 자, 5, 4, 3, 2, 1. 네, 10분씩 4쿼터입니다. 한국 성인 남자 기준이라고 했었죠. 자, 다음도 농구 규칙 파트인데요. 공수가 바뀌면 몇 초 안에 상대팀 코트로 넘어가야 할까요? 시간과 관련된 땡땡 초룰이 몇 가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몇 초에 해당할까요? 5, 4, 3, 2, 1. 네, 8초입니다. 8초 룰이었죠. 자, 5번. 공격팀 선수가 파울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공을 가지고 라인 밖으로 나가 다시 시작. 2번. 파울 4번 받아야 수비팀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 3번. 수비팀 선수 방해 없이 자유투 기회를 받는다. 4번. 수비팀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진다. 5, 4, 3, 2, 1.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수비팀 선수 방해 없이 자유투 기회가 주어지는데 자유투는 몇 점이었죠? 만약에 성공하면? 네, 1점입니다. 자, 다음은 OX 문제입니다. 컨트롤을 할 때 공이 손에 붙어야 한다? 아니면 떨어져야 한다? 붙어야 할까요? 5, 4, 3, 2, 1.
네, 붙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리블할 때 드리블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V자 모양으로 파운딩해서 방향 전환하는 드리블의 명칭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버티컬 드리블, 2번 파운딩 드리블, 3번 레그스루 드리블, 4번 크로스오버 드리블. 5, 4, 3, 2, 1. 네, 크로스오버 드리블이었죠. 자, 8번 문제도 드리블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는 주관식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 2개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드리블은 공을 원하는 위치까지 가져가는 땡땡땡과 공을 바닥에 튕기는 땡땡땡이 결합된 동작이다. 자, 첫 번째 빈칸과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각각 이야기해 주세요. 5, 4, 3, 2, 1. 네. 맨 처음 거는 컨트롤, 두 번째는 파운딩이죠. 컨트롤과 파운딩입니다. 자, 만약에 이 중에 하나만 맞췄다. 0.5점이라고 해주세요. 자, 다음 중 파운딩을 할 때 잘못된 자세를 고르세요. 첫 번째, 공에 시선을 두지 않는다. 두 번째, 팔, 손 전체를 사용한다. 세 번째, 공에 회전을 주며 실시한다. 네 번째, 손목 스냅을 사용한다. 자, 이 중 틀린 걸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두 번째요. 팔, 손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4번 손목 스냅을 사용하면서 해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공에 시선 두지 않기는 많은 친구들이 1번을 고를 것 같은데 이건 맞아요. 공을 최대한 보지 않으면서 다른 선수들, 수비수랑 또 우리 팀에 패스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드리블, 파운딩을 해야 경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오늘 배운 수업을 토대로 한 문제인데요. 오늘 배운 거니까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앤아웃 드리블과 푸싱 크로스오버의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을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둘 다 수비를 벗어나기 위한 동작이다. 두 번째, 둘 다 드래그 후 캐치를 해야 한다. 세 번째, 둘 다 크로스 스텝과 함께 이루어진다. 네 번째, 둘 다 파운딩 후 공을 짧게 드래그한다. 자, 이 중에서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5, 4, 3, 2, 1. 네, 1번입니다. 자, 2번 드래그 캐치를 해야 하나요? 네, 둘 다 캐치를 하지 않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3번 둘 다 크로스 스텝과 함께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푸싱 크로스 오버만 크로스 스텝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자, 4번 둘 다 파운딩 후 공을 짧게 드래그 하나요? 공을 짧게 드래그하는 건 인앤아웃 드리블이고요. 푸싱 크로스오버는 공을 길게 드래그 해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모두들 그동안 체육 선택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으로 총 몇 점 맞았는지 알려주세요. 한 문제당 10점이고요. 중간에 주관식 문제 하나 있었죠. 빈칸 2개 채우기. 그 중에서 한 개만 맞았을 경우 5점으로 계산해서 몇 점 맞았는지 답변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모두 고마웠습니다.